한국은 단순히 경유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작은 나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승무원이 한국에서 머무르면서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했다는데요. 그것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비행 내내 차분함을 유지하던 베테랑의 그녀가 인천에서 맞닥뜨린 놀라운 진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틸다 콥스카이고요. 10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해왔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 대부분의 도시가 다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인천에 착륙할 예정이었죠. 저한테는 그저 하룻밤 묵고 가는 곳일 뿐이었어요. 바르샤바에서 뉴욕으로 가는 여정 중 잠깐 들르는 곳이었거든요. 인천에 대해 뭐 알고 있어? 짧은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아일랜드 동료 캐서린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전히 새로운 목적지에 설레고 있었죠. 별로 없어. 저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카락을 얼굴에서 쓸어넘기며 대답했어요. 서울 근처에 있고 몇 년 전에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찍은 곳이라는 것 정도. 사실 저한테 한국은 지도 위의 작은 모양일 뿐이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라. 폴란드에서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10대들 말고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저한테 인천은 그저 여행 일정표에 있는 또 하나의 점이었을 뿐 진정으로 경험할 만한 곳은 아니었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고 있었어요. 10분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서해에 짙은 푸른 바다가 보이고 그 너머로 큰 도시의 정돈된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도시는 위에서 보면 다 비슷해 보이죠. 그저 건물과 도로, 불빛의 모음일 뿐이니까요. 와, 엄청 크다. 캐서린이 코를 창문에 바짝 대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커져 있었죠. 그냥 크네. 저는 감명받은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대답했어요. 결국 저는 이미 수많은 큰 도시를 봐왔으니까요. 이곳이 뭐가 그렇게 특별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약간의 짜증만 느끼고 있었어요. 또 다른 낯선 호텔 방. 또 하룻밤 집을 떠나 있는 시간. 또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 지금 저한테 인천이란 그저 그런 의미였을 뿐이었죠. 우리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여줄 직업적인 미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평범한 경유지가 곧 특별한 무언가로 바뀔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활주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공항 터미널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에 반짝이는 거대한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었죠. 제 자신도 모르게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건물은 제가 방문했던 많은 유럽 공항들보다 훨씬 더 현대적으로 보이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저는 일어나서 유니폼을 바로 잡았어요. 제 초록색 눈이 창문에 비친 제 모습과 마주쳤죠. 모든 것을 보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 폴란드 승무원이요. 또 다른 지루한 경유지 준비됐어? 항상 쾌활한 미소를 짓는 우리 스페인 동료 다니엘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언제나지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인천이 단지 제 목록에 있는 또 다른 도시가 아닐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앞으로 48시간 동안 이 장소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그냥 뻔한 공항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곳은 저를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게 만들었거든요. 천장이 머리 위로 높이 솟아 있어서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커다란 창문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거울처럼 반짝이는 깨끗한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가 익숙한 공항의 혼잡함이 아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움 없이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이용해 짐을 붙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로 한 걸음 들어선 것 같았지만 어쩐지 차갑거나 비인간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볼까? 캐서린이 이미 휴대폰을 꺼내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공항 와이파이는 빠른 것 같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 하루밖에 안 있잖아. 저는 그녀에게 상기시켰어요. 그냥 호텔 셔틀이나 찾자.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중년의 한국 남자가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 노동자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속도를 늦추더니 작게 고개를 숙이고 존중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건넸어요. 청소부는 처음에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로 답하고 있었죠. 이 작은 순간이 마치 차가운 물을 뿌린 것처럼 저를 강하게 치고 있었어요. 바르샤바나 제가 가본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청소 직원을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거든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때로는 청소부가 일하는 동안에도 더 지저분하게 만들기도 하죠. 여기서는 이 남자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에게 존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도 지나가면서 같은 청소부에게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죠. 그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너무나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서 제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공항을 지나가면서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음식, 티켓, 화장실을 기다리는 모든 줄에서 사람들은 서로 편안한 공간을 두고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불평하지 않았죠. 소음 수준도 낮았어요. 대부분의 공항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혼란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의 웅성거림만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오니 주요 공항 근처임에도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호텔 셔틀은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1분도 일찍도 늦지도 않았죠. 운전사는 우리가 타자 살짝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우리 짐을 받아 트렁크에 넣어주고 있었어요. 인천시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하늘을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 빛깔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호텔 건물은 다른 건물들 사이에서 높고 현대적으로 서 있었지만 어쩐지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지고 있었죠. 리셉션 데스크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 있던 젊은 남자가 제 이름표를 보더니 제가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마틸다 콥스카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환영하는 방식으로 인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승무원으로 10년 동안 일하면서 호텔에서 제 폴란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을 신경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인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콥스카 씨, 그가 완벽한 발음으로 말했어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5층에 있는 제 방은 숨이 막힐 정도로 좋았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어요. 조명, 온도, 커튼, 심지어 룸서비스까지요. 버튼을 누르자 커튼이 저절로 열리면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인천의 도시 불빛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근처 식당 지도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관광객 함정 같은 곳을 기대하며 집어들었는데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어요. 몇몇 식당에는 작은 폴란드 국기와 함께 영어와 폴란드어로 된 설명이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지도에는 폴란드 여행자 추천 식당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 지도를 들고 이상하게 감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이 어떤 것을 즐길지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였어요. 제 휴대폰에서 캐서린의 메시지가 울렸어요. 30분 후에 로비에서 저녁 식사 어때? 저는 빠르게 응이라고 답장하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도시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더 이상 지도 위의 점이나 잠자리로서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인천은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성격을 가진 곳,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세부 사항들이 있는 곳이요. 욕실에서 얼굴에 물을 끼얹고 거울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같은 초록색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이곳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고 있었어요. 유니폼을 벗고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인천이 저에게 또 어떤 것을 보여줄지 궁금했어요. 아마도 완벽하게 깨끗한 바닥과 공손한 인사말 너머에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의무감만으로 호텔 방을 나서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너무 쉽게 무시했던 이 도시의 거리에서 발견할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한 작은 설렘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아직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을 때 일찍 일어났어요. 동료들은 아직 자고 있었지만 저는 탐험하고 싶은 이상한 에너지가 솟구치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나 빠르게 옷을 입고 혼자 호텔을 빠져나왔죠. 인천의 아침 공기는 깨끗하고 신선했어요. 바르샤바의 쌀쌀한 아침과는 아주 달랐죠. 근처 바다에서 오는 희미한 소금 냄새도 맡을 수 있었어요. 거리는 이미 깨어 있었지만 평화로웠어요.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제 눈에는 이미 깨끗해 보이는 인도를 쓸고 있었죠. 가게 주인들은 진열대를 세심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차들은 다른 차량이 지나가지 않을 때에도 빨간 신호등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죠. 경적 소리나 고함 소리가 없다는 걸 알아챘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였어요. 인도를 내려다보니 쓰레기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구석의 담배꽁초도 바람에 날리는 플라스틱 포장지도 벤치에 버려진 커피컵도 없었어요. 심지어 벽과 건물들도 방금 청소한 것처럼 보였어요. 노인들이 운동하기 위해 모이는 작은 공원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아침 공기와 함께 추는 춤처럼 느리고 우아했죠. 제가 지나갈 때 몇몇 분들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저는 낯선 사람들의 그런 친근한 인사에 익숙하지 않아 긴장하면서도 인사를 돌려드렸어요.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특히 외국인과의 눈맞춤을 피하거든요. 근처의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작은 빵집을 발견했어요. 갓 구운 빵의 달콤한 냄새가 저를 안으로 이끌고 있었죠. 카운터 뒤에서 젊은 여성이 빵들을 깔끔한 줄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 눈이 살짝 커졌어요. 분명히 많은 폴란드 손님을 받지 않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쳐다보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대신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진열장을 가리켰어요. 속에 달콤한 팥이 들어있을 것 같은 빵롤을 가리켰어요. 그녀는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서두르지 않고 작은 종이 접시에 담아 건네주었어요. 제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 돈을 만지작거리다 몇 개의 동전을 떨어뜨렸을 때 그녀는 짜증내는 기색 없이 인내심을 갖고 세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빵은 정말 맛있었어요. 달콤하지만 너무 달지 않고 밤을 연상시키는 속 재료가 들어있었죠.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좁은 시장 거리를 걸으며 천천히 먹었어요. 상인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과일, 채소, 그리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의 다채로운 진열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저를 변화시킨 일이 일어났어요. 한 노인 여성이 약간 경사진 언덕에서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수레에는 재활용 재료로 보이는 골판지와 플라스틱 병들이 가득 실려 있었죠. 그녀가 끌자 수레가 한쪽으로 위험하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세 걸음도 떼기 전에 두 명의 젊은 한국인이 그녀를 도우러 달려갔어요. 한 명은 백팩을 맨 고등학생으로 아마도 학교에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다른 한 명은 사무실 옷을 입은 20대의 젊은 남자였죠.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이였어요. 빠르게 인사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었죠. 함께 수레를 안정시키고 무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료를 재배치한 다음 노인이 계속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전체 과정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그저 각자의 길을 계속 갔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게 얼마나 평범해 보이는지였어요. 노인 여성은 작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만 과장된 감사 표현은 없었어요. 젊은 남자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 소셜미디어에 좋은 행동을 기록하지도 않았죠. 그저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왔고 그 후 일상을 계속했을 뿐이었어요. 저는 인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목에 뭔가 따뜻하고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단순한 순간에 저는 제가 세계 여행에서 놓치고 있던 아름다운 무언가를 보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연스러운 친절함이었죠. 남은 아침 시간은 행복한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어요. 양말부터 김치까지 모든 것을 파는 작은 상점들을 돌아다녔죠.
같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깔끔한 그룹으로 학교에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끔 그들이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멈추는 것도 볼 수 있었죠. 사무실 직원들이 건물에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모습도 관찰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점심시간에 나온 직장인들로 둘러싸인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메뉴의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했고 직원은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많은 작은 반찬들을 가져다 주고 있었죠. 모든 것을 어떻게 제대로 먹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옆 테이블의 사람들은 제가 다양한 조합을 시도할 때 격려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캐서린과 다니엘이 제가 어디에 갔는지 묻는 메시지로 휴대폰이 울렸을 때 그저 또 다른 경유지 도시라고 무시했던 곳을 4시간 동안 탐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빠르게 저녁 식사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죠. 오후는 다음 비행을 준비하며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아침에 본 것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깨끗한 거리, 운동하는 노인들, 도움을 주는 젊은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흐르는 듯한 존중의 정신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호텔 지도에서 추천한 한국 바비큐 식당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맛있는 냄새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각 테이블에는 중앙에 내장된 그릴과 그 위에 걸린 강력한 배기 팬이 있었어요. 종업원은 우리를 자리로 안내하고 우리가 외국인임을 보고 즉시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얇게 썬 삼겹살을 뜨거운 그릴 위에 올려놓았고 고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말려 올라가고 있었어요. 고기가 황금빛 갈색으로 변하자 그녀는 가위를 사용해 한 입 크기로 잘랐어요. 그런 다음 고기를 상추잎에 매운 고추장, 마늘, 채소와 함께 싸는 방법을 보여주었죠. 첫 입은 풍미의 폭발이었어요. 풍부한 고기, 상추의 신선한 아삭거림, 마늘의 강한 맛, 그리고 고추장의 복합적인 매운맛이요. 옆 테이블에 있는 한국인 그룹을 알아챘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음료를 따를 때 그들은 두 손으로 잔을 받고 있었고 일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따를 때 가슴이나 팔에 한 손을 가볍게 얹기도 했어요. 다니엘이 제 잔에 소주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잔을 받고 있었어요. 종업원은 이 작은 제스처를 알아차리고 어떤 팁보다도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인정하는 미소를 보내주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에 둘러싸인 작은 음식 카트를 발견했어요. 상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스 속에 밝은 빨간색 떡을 팔고 있었죠. 우리 호텔 지도는 이것을 떡볶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우리 모두를 위해 주문했어요. 첫 입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달콤했다가 그 다음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매운맛이 밀려왔죠. 상인은 제 놀란 표정에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빠르게 작은 우유컵과 노란 단무지를 건네주며 먹어보라고 제스처를 취했어요. 서비스라고 영어로 말했는데 이는 매운맛을 도와주는 무료 추가 품목이라는 뜻이었죠. 그날 아침에 찾아본 몇 가지 한국어 문구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제 작은 노력에 너무나 진심 어린 기쁨으로 밝아져서 마치 제가 그녀에게 선물을 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녀가 저에게 무언가를 준 것인데 말이죠. 밝은 도시 불빛 아래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달라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24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잊혀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곳이 제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았어요. 저는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저 건물과 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존중이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 흐를 때 사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있었거든요. 세계를 날아다닌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경유지가 더 길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인천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햇살이 호텔 커튼 사이로 엿보며 방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꾸리면서 각 물건들을 마치 이곳의 추억을 담고 있는 것처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단 48시간 만에 이 도시는 그저 또 다른 경유지에서 떠나기 싫은 특별한 곳으로 변해 있었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넓고 깨끗한 거리들, 가지런히 줄지어 선 나무들,
다른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주한 혼란 없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죠.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가 노인에게 인사하도록 도와주고 있었고, 한 직장인이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옆으로 비켜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지나가게 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존중의 작은 순간들이 이제는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전에는 완전히 놓쳤을 텐데 말이죠. 뭔가 달라 보여 캐서린이 제가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알아차리며 말했어요. 보통은 이런 이동 중에 책을 읽거나 졸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따뜻하고 복잡한 감정들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단 이틀 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개인적이고 가벼운 대화에 담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제 공항도 달리 보이고 있었어요. 이틀 전에는 그저 또 다른 현대적인 건물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배려 깊은 설계를 드러내고 있었죠. 큰 창문들이 사람들이 덜 갇힌 느낌을 주도록 자연광을 들이는 방식. 필요할 때 정확히 나타나는 표지판들, 입구에서 탑승구까지 여행객들을 부드럽게 안내하는 구조가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바닥을 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소 직원들, 존중하는 고객 끄덕임과 함께 여권을 확인하는 보안 요원들, 음료를 건넬 때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미소 짓는 커피숍 직원들이요. 출발 게이트에 가까워질 때 처음 도착했을 때 봤던 같은 청소 아주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각 좌석이 다음 사람을 위해 완벽하도록 조심스럽게 의자를 닦고 있었죠. 어제 같았으면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오늘은 멈춰서서 그녀가 고개를 들어올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녀가 쳐다봤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아침에 연습했던 몇 안 되는 한국어 문구를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알아본다는 표정으로 밝아졌어요. 이틀 전에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똑바로 일어서서 작은 목례와 함께 인사를 돌려주었어요. 이런 간단한 교류가 제 삶에서 나눴던 많은 긴 대화들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승객들이 좌석을 찾도록 돕는 제 위치에 섰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인천에 남아 있었고,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되돌려 보고 있었죠. 청소부에게 했던 존중이 담긴 인사. 노인 여성의 수레를 도와주던 젊은이들. 한국 바비큐 저녁 식사에 공유된 따뜻함. 제가 그녀의 언어를 말하려고 시도했을 때 보였던 상인의 기쁨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행 전 점검 중에 창가 좌석을 찾았어요. 작은 타원형 창문을 통해 저는 인천이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비행 경험은 저에게 도시들을 교환 가능한 것으로, 목적지가 아닌 잠시 머무는 곳으로 보는 법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어떤 장소를 그저 지나가는 것과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인천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첨단 기술이나 깨끗한 거리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좋지만요. 저를 감동시킨 것은 사람들이 모든 상호작용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을 보는 것이었죠. 가장 큰 문제부터 가장 작은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먼저였어요. 순환 고도에 도달하자 점프 시트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비행 일정이나 쇼핑 목록 같은 따분한 메모를 적곤 했는데, 오늘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인천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담고 싶었어요. 바르샤바로 돌아가면 저는 맛있는 바비큐나 인상적인 건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회에 대해 배운 것을 나눌 거예요. 친절함이 특별한 날에만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곳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고 인천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곳에 무언가가 저와 함께 남아 있었죠. 그저 또 다른 경유지라고 무시했던 도시가 이제는 기준점이 되었어요. 다른 목적지들을 측정하는 기준이자,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 제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지나갈지 선택하는 방식의 기준이요. 노트를 닫고 끝없는 푸른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는 인천의 선입견으로 가득 찬 가방을 가져왔다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떠나고 있었어요. 승무원으로 10년 동안
저는 전 세계 국가들의 여권 도장을 모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기념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었죠. 존중과 배려,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조용한 힘에 대한 교훈을 담고 가고 있었어요.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고 승객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부터는 방문하는 장소들을 더 주의 깊게 볼 거예요. 관광 명소를 넘어 각 문화의 심장부를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인천의 교훈을 함께 가져갈 거예요.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목적지가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곳이라는 걸 기억하면서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